배달의 민족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르는 값은 8조 원. 2019년에도 비싼 값에 팔렸던 회사인데 6년 만에 또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2배에 달하는 가격표를 달고요. 매출도 이용자도 매년 늘고 있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그런데 왜 매물로 나오게 됐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달의 민족이 시장에 나온 이유를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배민의 매출은 2023년 3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반대입니다. 2023년 7천억, 2024년 6,400억, 지난해 5,900억,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4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314만 명으로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2위 업체 쿠팡이츠가 무섭게 추격 중입니다. 쿠팡이츠는 올해 4월 기준 1년간 이용자가 25.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민 성장률은 7.4%, 쿠팡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준 무료 배달 혜택이 컸습니다. 배민도 2위를 지키려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라이더 비용과 배달 대행 비용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AI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음식 주문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상황. 이용자가 직접 앱에서 메뉴를 고르는 지금의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배민은 지금 시장 1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1위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배민을 소유한 곳은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DH입니다. 2019년 우아한 형제들 지분 87%를 약 4조 8천억 원에 사들였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배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DH는 그 수익을 배당과 로열티 등으로 가져갔습니다. DH가 최근 3년간 배민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DH 본사는 지금 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9조 2,500억 원,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1%, 한때 60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은 12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DH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독이 됐습니다. 유럽, 남미 시장 인수 사업들이 수년째 적자를 냈고 지난해 6월에는 경쟁업체와 담합 탓에 이후로부터 약 5천억 원 과징금까지 맞았습니다. 공동 창업자 겸 CEO 니클라스 웨스트베리가 내년 3월 사임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대만 푸드판다를 9천억 원에 팔았고 이번엔 최대 캐시카우였던 배민까지 8조 원에 내놓은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DH는 배민의 성장세가 꺾이기 전에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은 거죠. 그렇다면 8조 원이라는 몸값은 적정한 걸까요?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DH가 2019년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 가격은 4조 7,500억 원, 희망 매각가는 8조 원대로 인수가의 2배 가깝습니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900억인데 이보다 13배나 높은 몸값을 부른 거죠. 이러니 시장에선 8조 몸값이 과도하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무료 배달을 앞세운 배달앱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국회에서는 배달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한 거죠. 일부에서는 실제 거래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시장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미국 배달 플랫폼 3강 중 하나였던 그럽허브는 코로나 때인 2021년 73억 달러, 약 11조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6억 5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되팔렸죠. 불과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11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경쟁이 심해져 수익성이 떨어지자 몸값도 크게 낮아진 것이죠. 물론 배민 가격이 고평가라는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민 자체의 사업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월 이용자 2,300만 명의 1위 플랫폼을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만하죠. 거론되는 인수 후보는 어디일까요? 네이버, 우버, 알리바바, 도어대시 등이 이미 투자 안내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우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도 최대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송은 네이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네이버는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키워왔지만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물류 파트너와의 연합체인 네이버 플러먼트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죠. 자체 물류망이 없는 만큼 속도나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이버는 검색, 지도, 예약,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민과 결합하면 음식점 검색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버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는 2019년 시장에서 철수했고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밀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점유율을 키우기보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1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전략을 택하려는 거죠. 다만 네이버는 19일 해명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신세계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배민을 인수한다면 한국 내 촘촘한 물류망을 한 번에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의 직구 물량을 국내 거점에서 바로 배송하는 이른바 라스트마일 전략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배민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단순한 기업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앱을 켜는 소비자와 배민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배민은 이미 단순히 주문을 중개해주는 배달앱이 아닙니다. 수수료, 광고, 멤버십, 퀵커머스까지 외식업계가 이번 매각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배민의 새 주인이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수수료와 광고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로 옮겨가겠죠. 실제로 배민은 DH에 인수된 이후 수수료를 4%대에서 6.8%, 이후 9.8%까지 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주인이 점유율 회복을 우선시한다면 수수료를 낮추거나 멤버십 혜택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 주체에 따른 변화도 주목됩니다. 네이버와 우버 컨소시엄이 배민을 인수한다면 검색, 지도, 배송까지 연결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와 연계된 커머스 물류 플랫폼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아는 배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조 7천억 원, 2019년 배민 매각 가격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이었죠. 그런데 지금 배민이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8조 원 가격표를 달고 말이죠. 각종 규제, 출혈 경쟁으로 배달 시장은 이미 죽었다는 시선도 있고 반대로 그래도 그 가격에 살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배민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가격이 결정되면 배달 플랫폼 산업의 미래도 함께 판가름 날 겁니다.